커피의 나라로 잘 알려진 케냐는 아프리카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는 아프리카의 나라들 가운데 가장 발전한 도시에 속하는데요. 이를 전혀 모르고 가본 외국인 관광객들은 상당히 발달된 나이로비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기 일쑤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프리카 지역들이 그렇듯이 케냐 역시 극심한 빈부격차에 시달리고 있으며 빈민가에는 과부와 미혼모가 많이 거주하고 있어 성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안 그래도 심했던 성범죄가 급증하자 여성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고, 이들에게 생긴 놀라운 변화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케냐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면에서 아프리카의 중심지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아름다운 대자연과 천혜의 기후를 가지고 있어 많은 관광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관광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케냐인들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나이로비의 외곽에 있는 코로코초는 쓰레기덤이라는 뜻으로 세계 최대의 슬럼가이자 쓰레기장으로 꼽히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쓰레기를 태우는 연기와 그 냄새로 인해 숨조차 쉬기 어려울 정도이며, 유엔 환경 계획에 따르면 이곳의 납과 카드뮴의 수치는 정상 수치에 비해 심각할 정도로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케냐 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들은 이곳의 쓰레기를 뒤져가며 쓸만한 물건을 찾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쉽게 떠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곳 빈민가에는 과부와 미혼모가 많이 거주하고 있어 성범죄에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뒤 성범죄가 더 기승을 부려 케냐 정부는 코로나 사태 이후 최소 5,000건의 성폭력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성폭행범들은 대부분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로 성폭행이 범죄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피해자의 20%가 60대 이상의 여성이라는 것인데요. 케냐에서는 나이든 여성이나 어린이와 성관계를 가지면 에이즈가 낫는다는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근거 없는 속설은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데요. 성폭행 뒤 토막살에 당한 노인 시신이 발견됐을 정도입니다. 새 청년에게 강간당한 93세 플로렌스 할머니는 살해당할까 두려워 범인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성폭행의 2차 피해도 이어집니다. 바로 에이즈에 감염되는 것인데요. 쓰레기가 가득 찬 빈민가 코로코초에선 이런 비극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인 검거율은 극히 낮습니다. 15만 인구의 코로코초에 경찰은 겨우 40여 명이 정도로 치안 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들이 태권도를 시작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수련생은 윈부이 운조루지 할머니로 약 110살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수련장에 모여 태권도를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수업에 늦게 도착하면 벌칙으로 윗몸 일으키기와 팔 벌려뛰기 등과 같은 벌칙을 수행할 정도로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권도를 훈련 중인 72살의 에스더 완부이 모레이티는 어느 날 잘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강간을 당할 뻔했지만 그땐 날 지킬 능력이 없어 소리만 질렀다며, 지금처럼 훈련을 잘 받았다면 손가락으로 그의 눈을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발로 찬 뒤 인근 경찰서에 신고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수련생인 76살의 앤 와이테라는 노년층 여성은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보균자가 아니라고 생각해 성범죄의 표적이 되는 것 같다며, 나 역시도 수차례 성폭행 시도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기억 탓에 태권도 수업을 듣게 됐고, 이 훈련을 통해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과 가해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이젠 큰 소리로 안 돼, 안 돼, 안 돼라고 외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케냐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교육 프로그램도 시행됐는데요. 아직도 케냐 일부 지역에는 짧은 치마를 입거나 밤늦게 돌아다니는 여성은 성폭행을 당해도 싸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잘못된 인식과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 이 프로그램은 여학생들에게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과 호신술을 가르치는 동시에 남학생들에게는 성폭행 장면을 목격했을 때의 대처법과 여성을 존중하는 법, 그리고 성폭력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케냐의 빈민굴에 사는 15세 소년 이삭은 새해 첫날 성폭행 당할 뻔한 어린 소녀를 구했습니다. 못 본 척 지나칠 수도 있었던 일에 이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 데는 이 성교육 프로그램의 힘이 컸다고 합니다. 단 12시간의 수업으로 강간을 방지하는 성교육이 시행되고 난 후 이 지역의 모습은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강간율은 50%나 감소했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성폭행 장면을 목격한 남학생의 74%가 범행을 저지했습니다. 임신으로 인한 학교 중퇴도 46%나 감소했다고 하네요. 케냐 내 태권도 발전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태권무 공연팀을 만들고 또한 국기원과 파트너십을 맺어 사범을 양성하기도 합니다. 또한 국제청소년연합과 파트너십을 맺어 태권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가 하면 세계 태권도 평화봉사재단과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는 태권도 분야를 포함해 전기, 간호, 농업 분야 등 현재까지 1만 명이 넘는 봉사단원을 파견해 왔습니다. 태권도는 머나먼 이국 땅 케냐의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대륙의 문화, 국제교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내 태권도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우리도 아프리카의 다양한 문화와 스포츠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